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광자 제8강으로 환율과 주식투자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소위 개미들이 주식에서 연전연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기관, 소위 은행, 연기금, 투자사들을 기관이라고 하죠.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들에 비해서 한 발 늦은 투자를 하거나 자본이 부족해 변동성을 버티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고 분산 투자 및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비전문적인 정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의 원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환율의 움직임을 도외시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의 커다란 부분입니다. 환율은 모멘텀이 변하는 것을 포착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이 움직이는 방향, 즉 추세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 전망은 경제상황, 중앙은행의 정책, 국제무역의 흐름, 국내외 금리 변화, 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 전쟁이나 자연재해, 갑작스런 계엄령 같은 외외적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동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시장 영역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어디에 착안하고 모멘텀을 포착해 행동에 나서는지 파악하는 게 주식 투자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부, 외환당국의 환율에 대한 입장과 시각 변화에 민감합니다. 외환당국의 개입은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금리 인하의 충격으로 환율이 순간적으로 폭등할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와 동시에 1,400원 선 저지를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달러로 원화를 사들여 달러가 폭등하고 우리 원화가 1,400원 이상 약세화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 환율 방어를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원화 완종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를 눈치챈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해서 주식을 이때 대량 매도했던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원화가 조금이라도 덜 하락했을 때 달러와 교환을 해야 보다 많은 달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본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환율로 인해서 어떻게 변동성을 가지며 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식과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의 상승 요인이 있겠죠. 기업의 수출이 부진하고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등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 펀더멘털, 즉 기초 경제 지표가 나빠져서 GDP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우리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동조화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무역 저조는 위안화 약세를 가져오고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경제 때문에 우리 원화도 약세가 되어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국내외 금리가 변화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가령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기준치 이상으로 폭이 높으면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원화는 약세화, 즉 우리 원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계엄령 같은 예외적인 사건도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는 기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변동 구간을 임의로 잡았을 때 최저점을 1달러가 1,000원으로 내려와 있는 기점이라고 하고 또 최고점은 편의상 1달러가 1,5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해 있는 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이 앞으로 환율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주식을 팔고 해외로 나가려는 구간은 어디가 될까요? 저점일까요? 아니면 혹은 고점에서 팔까요? 네, 그것은 환율이 1달러 1,000원인 저점입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때 외국인이 100달러를 가져와서 우리 원화와 교환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슬금슬금 상승하는 추세가 역력해 보입니다.
머지않아서 1달러가 1,500원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해외로 가야 하니까 우리 원화 1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나가야 합니다. 환율이 최저점인 1달러가 1,000원일 때 1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면 100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적미적거리다가 환율 최고점인 1달러가 1,500원일 때가 되어 10만원을 달러로 바꾸면 66.66달러로 33.34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환차손을 보지 않으려면 지금 환율 저점에서 주식을 팔아서 달러와 교환하여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수익이 나오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걱정 때문에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한꺼번에 몰려서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크다 보니 달러 가치가 더욱 커지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는 원화 환율 상승이 굳어지는 시점이 되어서 주식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더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가 무너졌고 갑작스런 또 하나의 악재인 계엄령이라는 예외적 큰 변수 때문에 환율은 1440원을 넘었다가 지금도 1435.6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래에 기관 투자자들이 동원되어 1조 원을 쏟아부어서 주가 하락을 막으려는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11월 한 달만 3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최근 12월 환율이 폭등한 이때에는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큽니다. 계엄령 이후 145조 원의 주식 시가 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실적이 좋은 대기업 3개가 날아가버린 규모라고 합니다. 환율 방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의 돈이 동원되어 있고 RP 채권 매수는 한국판 양적 완화로 자칫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돈풀기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에 민감하여 가격의 등락이 심하지만 채권은 변동성이 낮은, 특히 국채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망해야 빌려준 돈을 못 받지만 국가가 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주식과 다른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수익을 결정합니다. 또 이자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기존의 채권 가격이 새로운 이자율의 차이와 남은 상환기간을 계산하여 채권의 중도 매매 시에 채권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여 자본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전 채권 강좌 1, 2강에서 자세히 했습니다. 채권 기초 강좌를 꼭 반복해서 들으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연리 5% 금리로 원금 1억짜리 채권을 10년 만기짜리를 샀습니다. 이것은 10년 후에 원금 1억과 이자의 총합 5천만 원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 수익이 채권 매수와 동시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금리가 1%로 하락했다고 편의상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채권을 구매하면 금리는 연리 1%밖에 못 받습니다. 10년 만기 원금 1억짜리 1% 금리 채권의 10년 후 확정 금액은 원금 1억에 이자 총합 1천만 원을 합한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 이전 5% 금리가 적용된 10년 후 1억 5천만 원 수익 확정 채권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투자사들은 가령 10년 후의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10년 후 1억 1천만 원짜리 채권보다는 이전 이런 1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채권을 사려고 합니다.
이전 채권 소유자는 10년 후에 1억 5천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금 1억이 명시된 채권에 10년 후에 받을 이자 총액 5천만 원을 보태서 지급을 해야만 채권을 팔 것입니다. 물론 10년 후에 받을 1억 5천만 원을 지금 10년 먼저 받은 1억과 5천만 원에 대한 이득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전의 채권 보유자는 채권을 중도 매매하면서 금리 총합 금액 5천만 원이 원금 1억 원짜리 채권 가격에 보태져서 1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자 5천만 원만큼 5천만 원이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채권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금리가 하락하는 기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탈출한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으로 달려와서 채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7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은 9월 달에 3조 6천억 원을, 10월에는 13.6조 원을, 11월에는 11.6조 원을 순매수함으로써 채권 매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투자와 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매도와 매수를 참고할 타이밍을 환율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변동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유리한 때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낮은 환율 상승 고점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1달러당 1,500원으로 환전하면 우리 돈 15만 원으로 주당 1원짜리 주식을 3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한 저점은 1달러가 1,000원인 우리 원화 가치가 상승한 기점에서는 100달러는 우리 원화로 10만 원입니다. 주당 5만 원짜리 주식을 2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가치가 약한 원화 환율이 상승한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 투자가 환율상으로 가장 유리한 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팔아서 환율로 인한 이익,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점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환율이 최저점, 이것은 우리 돈 가치가 높아서 환율이 하락한 지점입니다. 1달러 1,500원인 고점이 아니라 1달러 1,000원인 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돈 15만 원을 1달러 1,500원 고점일 때 달러로 환전하면 100불입니다. 그런데 15만 원을 1달러 1,0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여 있을 때 달러로 환전하면 150달러입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우리 돈은 달러로 바꿀 때에 보다 많은 달러를 가지려면 우리 돈 가치가 큰 지점, 원화 환율이 하락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기에 유리한 기점을 환율상으로 보면 환율이 하락해 있는 최저점에서 유리합니다. 특히나 환율이 최저점 상태에서 막 상승 추세를 보이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의 매도와 매수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환율의 저점에서 고점을 향한 추세에 있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주식 매도를 할 수 있는 환율상으로 유리한 구간임을 파악하고, 또 채권 시장에서 채권 매수세가 증가하면 경기 침체를 예상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파악해 봐야 하며, 동시에 다른 지표도 좋지 않으면 국내 투자자들도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시점으로 봐야만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여 고점에서 저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주식을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가 호전된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주식 가격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가와 실업률이 개선되고 GDP 성장률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는 시점이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한 외국인이 30%가 넘으며 특히 삼성전자나 우량기업은 50%, 52%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점에서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또 매수한다는 점에서 또 이것은 주식 가격의 등락을 결정하는 매우 큰 변수라는 점에서 환율과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살펴봤고 주식시장 곁에 있는 더욱 거대한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이 주식과 정반대의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권시장은 주가가 오르면 채권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내리면 채권시장이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율 강자가 계속되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숙지시키려고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초부터 안 들으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잘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초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공부는 딱딱합니다. 당연히 돈을 잃지 않고 가진 돈을 지키거나 더욱이 돈을 버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 공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 기초 공부를 듣고 또 어려운 부분을 반복해서 깨우치는 일은 또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반복이 또 부자를 만듭니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부를 지키시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위해서 경제의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멋진 부자, 품격 있는 부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